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One, two, three,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샤신 한준희 의원과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저를 더 이상 신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사실 마음속엔 뭐 그런 마음 크게 없어요. 알고는 있어요. 네. 알고는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천안에서 거행됐던 국제 축구 산업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진짜 축구 경영의 신을 봤습니다. 누구죠? 박공원 국장이 이제 출연을 하셨을 적에 예. 뭐 서커스 이런 이제 그림도 보여주면서 반포레 고우에 13년 연속 흑자를 냈던 우민호 회장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그분이 왔다 들려드렸잖아요. 가셨죠. 근데 네. 자신이 13년간 반포레 고우를 이제 망해가던 팀을 어떻게 살려놨고 이 팀이 어떻게 지금 13년 연속 흑자가 되고 있는지를 매우 세세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경영적으로만 보면 이 반포레 고우가 거의 아시아 챔피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 하면서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분의 어떤 기본 컨셉 그리고 그 실천적인 마인드 그리고 정말 아주 그 세세한 전략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배워야 될 점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한준희 의원이 워낙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저를 거의 반 협박을 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로 판을 깔아봤습니다. 열카가 사실 지난 10월부터 K리그 이야기를 후벼 파고 있잖아요. 네. 플레이오프 제도와 관련된 문제부터 해서 시도민 구단 얘기, 또 시도민 구단 감독도 감독님 한 분 모셨고요. 모셔서 네. 또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시도민 구단들에게 대체 축구 왜 하세요? 라는 어마어마한 질문을 남기고 호련히 자취를 감췄던 안산경찰청 축구단의 박공원 사무국장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날 이후에 저 축구계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취를 감출 뻔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았습니다. 위험한 얘기 상당히 많이 하고 가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었어요. 하긴 네. 뭐 좋은 얘기를 했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뭐 야, 박공원이는 축구계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야라고 하는 정도로 들은 적도 있었는데 예. 시민구단이 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만들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항상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런 걸 좀 까먹지 않았었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K리그 중에서 뭐 성남 이야기도 있고 뭐 경남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 긍정적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 자체도 사실 몰랐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몰랐는데 지금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사람들 이야기 이게 시민구단이라는 게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얼마 전에 광주 FC가 한 70억 정도 써요. 추정치로 70억에서 뭐 한 8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2부에서 1부로 올라갔잖아요. 광주 FC가 최민지 4위 했는데 도장 깨기라고 하죠. 네. 하나 깨나가면서 결국은 클래식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신문 기사를 봤더니 그게 이제 누구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억 정도는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된대요. 그 100억이라는 그 금액, 우리가 운영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지금 현재 광주 FC가 쓰고 있는 70억 단위로도 1부 리그 가서 올라가서 쓰면 돼요. 그런데 왜 100억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수입은 별로 없어. 우리가 거의 다 대부분이 시장님한테 의존하고 그렇게 의존해가지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데 100억을 써야 된대. 왜 100억을 써야 되는지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뭐 내년에 일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좋은 선수도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선수도 스카우트 해오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왜 하죠 그렇게? 아니 그러면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2부에서 지금 우리가 챌린지 리그에서 우리가 클래식 리그로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후에 그러면 갑자기 스폰서가 확 느나요? 지금 현재 우리 사실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유럽의 그 주요 리그들 같은 경우는 2부 리그에다가 1부 리그로 올라가면
그다음에 배당금 같은 것도 네, 있고 경제적 이득과 중개권료 같은 것도 있고 엄청나게 그렇기 달라지죠. 때문에 네. 이게 정말 팀의 운명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스폰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과 네, 관련된 수익과 부분이죠. 관련해서 EPL도 결론은 일부에 있다가 2부로 떨어지게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연맹 배당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개권료라든가 입점 수입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억 이상 차이 날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수입 면에서. 네, 수입 면에서. 그러면 저번에 챌린지 리그에서 40억에서 적게 쓰는 데는 31억 구조에서 많게 쓰는 데는 우리가 한 90억 구조까지 쓰잖아요. 광주 FC는 네. 꽤 많이 쓰는 편이었던 많이 쓰는 거네요. 편이었죠. 네. 상위 클래스였어요, 사실은. 그런 구단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유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10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이라는 돈, 지금도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70억이라는 돈을 하기 위해서도 힘들었는데 거기에 일부 리그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크래시 간다 그래서 30억을 더 들여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힘들죠, 당연히. 시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익 기반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출부터 생각을 해. 근데 왜 100억이란 아까 왜 10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언론에서 매체에서 그래도 일부 리그 가면은 한 100억 정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100억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전에 전남 프런트에 계실 때 FA컵 우승을 했는데 5분 기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너스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광주 FC 같은 경우도 챌린지에서 클래식 승격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는데 프런트와 그 구단을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 어떡하나 이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건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지난 시간에 이제 박광원 국장께서도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컨셉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성적 그리고 어떤 외관상의 어떤 좀 뭐라 그래야 할까 그냥 삐까뻔쩍함 뭔가 네. 이런 그러니까 결과물들이 것에, 좋으면 우리가 당연히 신경을 많이 뭔가 썼죠. 다른 것들이 따라올 것이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이 성적이라는 어떤 외관이라는 부분과 이제 팀의 자생력을 어떻게 갖춰야 되고 리그의 자생력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뭐든지 좀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뭐 단일 리그가 좋냐, 스플릿이 좋냐, 플레이오프가 좋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논의의 어떤 기본적인 논점 자체도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했을 때 얻어지는 어떤 경제적 이득, 이 제도를 했을 때 어떤 리그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재정적 이득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어떤 제도도 결국은 어떻게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실행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어떤 리그에 실질적으로 더 득이 될 것인가가 성적이 아니라 자생력과 어떤 재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프레고우가 1부와 2부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작은 클럽인데 이 클럽이 13년 전에 정말 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와 지금 정말 많은 그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으면서 450개의 스폰서를 갖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아주 단단한 구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13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사실은 멤버도 훨씬 더 괜찮고 전체적으로 뭐 1부, 2부로 오락가락 하기는 하더라도 멤버 구성이라든가 선수단 자체가 훨씬 더 탄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올려서 뭔가 돈을 더 끌어들여서 뭔가 멤버를 더 좋게 만든다라는 발상보다는 자생력부터 제대로 키워놓고 시도민들로 하여금 이 구단이 정말 아주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자산이구나라는 식으로 간주가 되게 되면 점차 이 구단이 안정이 되면서 또 좋은 멤버를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는 약간 반풀의 고우식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시도민들, 지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면 그런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반프레고의 스폰서들은요, 동네 목욕탕, 동네 세탁소, 동네 얼음가게, 동네 도시락 가게들이에요. 그래서 4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냐면은 선수들 유니폼도 그 스폰서 세탁소에서 빨아주고 선수들 경기 끝나면 그 동네 목욕탕 가서 공짜로 목욕하고 또 동네 도시락 업체에서 또 이 구단에 또 도시락을 공짜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4억 5천만 원짜리 스폰서 하나를 받아오는 것보다는 이 100만 원짜리 450개의 스폰서들은 그냥 스폰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관중화가 되거든요.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네. 자체가 스폰서이자 곧 이퀄 서포터이자 이퀄 관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포터층을 갖고 있으면
기업이나 정치인들은 알아서 달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우리가 좀 너무 이것도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죠. 4억 5천짜리 대기업 스폰서 하나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100만 원짜리 스폰서를 450개를 만들면 4억 5천짜리 하나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팀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장을 더 화려하게 하고 유니폼에 별을 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이 튼튼해야죠. 이게 속이 아주 알차고 또 튼튼해야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뭐 반프레고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쇼난 베르마레라는 팀이 있어요. 쇼난 베르마레라는 팀은 동경에서 근접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일부에 있을 때도 116억 정도밖에 안 써요. 일본 110억에서 팀인데. 일본 팀인데 일부예요. 110억에서 120억 정도밖에 안 씁니다. 거기도 망했던 팀이에요. 쇼난 베르마레 하면은 되게 유명했던 홍명보도 그렇죠. 뛰었던 팀이고 그런 팀인데 그 예전에는 그렇게 막 뭐 선수를 막 사오고 그때는 왜 든든한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소년 육성 하잖아요. 근데 유소년 육성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만큼 거기에 활용을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소년이라는 것은 그 지역 그렇죠. 출신, 예.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온 선수들이죠. 그렇죠. 언더 18세. 예. 우리가 얘기하는 언더 12세, 15세, 18세를 길러내고 있잖아요. 거기 팀은 그 쇼난 베르마레 팀은 11명의 베스트 중에서 5명은 무조건 뜯겨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유소년 출신. 예, 유소년 출신. 언더 18세 출신은 베스트 5명은 11 안에 5명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요? 넣어야 됩니다. 팀의 운영 규정. 예, 운영 규정에. 그러니까 지역민한테 네. 사랑을 받을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명을 뜯기지 않으면 그 감독 자른대요. 이거는 철학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 팀에.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적보다 지역과 지역 밀착인 호흡하는 게 거죠. 더 네. 중요하다. 그러면서 재밌는 축구를 해라. 성적 떨어져도 된다. 거기서도 만약에 2부로 떨어지면 한 80억, 90억 정도 쓴대요. 1부로 올라가면 한 110억, 116억. 그거는 조금 연맹의 뭐 분담금이라든가 이 차이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민들한테 봉사활동하고 지역 밀착 사업하고 이런 거 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시미즈 에스파스라는데 네.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한번 들으시죠. 네. 자, 지역 밀착 사업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애기 우리가 아이들. 네. 받침대예요. 턱받이네요. 예. 턱받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시에서 돈을 준답니다. 4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으면 그럼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4,500만 원. 이거를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건과 같은 데 있잖아요. 시하고 네, 연계를 해서 우리는 신생아들. 네,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우리는 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신생아들 이 턱받이를 해서 거기에서 앙케이트 조사서를 해가지고 조사서를 같이 넣어가지고 거기에 제일 먼저 보내요. 그러면 시미즈 에스파레스 지역의 시조가현에서 나온 그러니까 신생아가 제일 먼저 받아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턱받이. 시미즈 에스펄스 로고가 박힌 턱받이. 턱받이. 그걸 보면서 네. 얘가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민구나. 세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자판기예요, 자판기. 자판기마다 시미즈 에스파레스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경기날 우리가 국경일 날 뭐 답니까? 우린 태극기 달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 사람들은 뭐를 달냐면 그 시합하는 날 시미즈 에스파레스 길을 집 앞에다 달아요. 왜? 이날은 경기하는 날입니다. 예. 내리셔도 아, 예.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가 무슨 예제를 했냐면 우리가 뭐 포스터를 달거나 이런 걸 달게 되면 시에서 떼버린대요. 안 된대요. 그 불법으로 붙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붙일 데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 얘기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자, 내가 내 집 앞에 붙이고 내가 내 가게에 붙이는데 포스터를 붙이는데 어떤 사람이 뗍니까? 못 떼지 않습니까? 공공의 못 떼지- 장소가 네. 아니라 자기 집 앞에 붙이는 집 앞에 거예요. 붙이는 내가 거. 미장원을 해요. 내가 뭐 이발소를 해요. 그러면 거기다 붙이는 거야. 앞에다가 도배를 해놔. 그럼 그거 뛸 수 있어요? 못 뛰잖아요. 네? 그런 식의 마인드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왜 우린 축구를 왜 하냐?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우리는 축구를 할 때요. 이런 축구팀을 만들 때 시민들을 위한 팀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 돈이 없어서 맨날 허덕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홍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 지난 시간에도 시도민 구단들 축구 왜 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은 축구를 위한 목적으로 팀을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트로피를 위한. 트로피를 위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팀이 그 지역민들과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은 당장 문을 닫아도 할 말이 없다는 그렇죠. 게 현실이 예. 아닌가. 예. 예. 그리고 그 지영민과 호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결국은 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선수들을 그런 선수들 써서 뭐 외국인 선수 쓰는 팀보다 성적이 안 나온다?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거죠. 지역민들한테 사랑을 받으면 그 구단은 이제 자생력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이 생기고 그게 되고 나면 나중에는 멤버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 팀이 내 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팀이 성적이 안 나서 1부에서 2부로 떨어질지언정 물론 그 순간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렇다고 그 팀은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쭉 가는 거죠. 등지는 건 예, 아니라는 예, 예. 거잖아요. 그 지역민들이 그 선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주 FC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 광주 FC에 있는 선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구단의 클럽 광주 FC라는 그 구단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100년, 200년 그 구단이 갈 수 있어요. 사장도 떠나고 감독도 떠나고 선수도 떠납니다. 그 100년 이상 있을 수 있는 선수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길어봐야 3, 4년이에요. 모르겠어요. 리버풀처럼 스티븐 제라드처럼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팀의 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다 떠난다고요. 그렇다고 그 팬들이 떠났다고 해서 그 팀 버릴 겁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로 그 팀을 사랑하는 서포터스들을 많이 우리는 길러내고 키워내야 돼요. 구단 운영은 앞으로 원팀 원미션 포더 커뮤니티 해야 돼요. 시청 및 산하 행정기관도 그렇고 지역 기업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고 메인 스폰서 경영진 구단 경영진 뭐 감독 선수 프런트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시민구단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성적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지금 한준희 해설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플레이오프가 우선이다. 뭐 지금 있는 현재 스피릿 제도로 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지금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쁜데 정말 어떻게 하면 봉급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위에서는 얘기하는데 스프릿 시스템이 어떻고 뭐 플레이오프가 어떻게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이 네. 벌써 다르다는 거죠. 딴 세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팀을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까? 저걸 하는데 사실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정말로 열심히 사랑받는 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 이 어묵하고 이 냉정한 현실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시도민 구단을 중심으로 한 이 K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실에서 생각을 해보면 꿈을 꾸는 얘기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첫 단추를 꿰야 될까요? 지금 현실에서 이런 우리가 오늘 얘기한 이상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의식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 자신들은 어땠는지. 자, 선수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리그를 운영하는데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뛰었는지, 감독, 코칭 스태프들은 과연 이 축구단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다음에 연맹, 그 다음에 협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방송 하시는 분들, 방송인들도 지금 한번 의식의 변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시원한 베르마레 얘기했었잖아요. 네. 자, 보세요. 자, 시원한 베르마레 아까 말씀드렸더니 탑팀, 주식회사라는 걸 두 가지의 형태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더 18세에서부터 탑팀은 뭐냐면 주식회사 시원한 베르마레예요. 주식회사. 그리고 그 밑에 언더 18세 이하, 15세, 12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소프트볼 팀도 있고 비치 발리볼 팀도 있고 축구인데 아마추어 팀들이 있어요. 이런 쪽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팀들이 다 이 쇼난 벨마레의 우산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 스포츠 네. 클럽을 네.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체육과 연계되어 네, 있다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종합형 스포츠 타운.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시원한 베르마레는 지원을 받아요. 한 30억 정도. 그 30억 정도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운동장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 팀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스포츠 종합 타운이라는 걸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쇼난 베르마레가 모델로 삼았던 팀은 어디냐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의 의식 변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님한테 우리가 돈 100억 쓰는데 70억, 80억 시장님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시에서 그냥 내놓으라 그러지 말고 그냥 구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우리도 그런 좀
의식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런 다른 스포츠를 네. 또 그렇게 아마추어 사회체육을 운영을 잘하면 다른 종목을 평상시에 즐기고 이런 분들도 이 구단의 서포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네. 뭐 목욕탕, 세탁소 뭐 한 식구잖아요. 그런 게 또 서포터화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처럼 이 아마추어 생활체육단을 축구팀에서 잘 운영해서 그 지역민들을 뭉치게 만들면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 종목만 평상시에 즐기는 게 아니라 주말에 축구 경기 있을 때는 또 서포터화가 됩니다. 이거는 그 지자체 체육과에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겠네요. 특히나 이게 시도민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근데 그 지역의 축구단이 이 생활체육 발전에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축구단은 전체 어떤 시도민들을 어떤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공헌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에서도 정당한 돈을 이 구단에게 주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죠. 이건 합리적인 돈이죠. 한국 현실에서 이 모델이 가능한가요 지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가능하다 보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어떤 준비? 자, 우리가 팀을 만들 때 우리가 그 도시민 구단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승강제 하기 위해서 승강제를 빨리 해야 되니까 저거 하기 위해서 팀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급하게 만들었죠. 네, 급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런 것도 저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팀들 그런 거는 클럽 라이센스에 의해서 조금 좀 신중하게 아니면 좀 기준을 좀 심각하게 좀 둬야 돼. 심하게. 그래서 기준점이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계획서를 받아요. 그 만들기 팀에. 전에요? 네, 만들기 전에 3년 정도의 운영 계획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만들고 나서 네. 받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우리도 계획서는 되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새로운 팀을 만들려면 TF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년 전에 먼저 구단 프런트를 구성을 해라. 구단 프런트를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과연 우리 팀을 만들 때 과연 좋은 게 뭐냐. 뭐 외국 사례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고 그 팀을 만들어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우리가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만프레고라든가 뭐 쇼남베르마라든가 이런 팀들처럼 없어지려고 했던 팀이잖아요. 그런데 이 팀들 서명운동 했어요. 3만 명, 4만 명이 와가지고 이 팀 왜 이렇게 좋은 팀을 없습니까? 이 우리들한테 뭐 희망을 줄 수 있는 팀을 왜 없습니까, 시장님? 그런 팀들 지금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끼리만 빽빽거렸어요. 축구하는 사람들만. 다른 시민들 관심 없어요. 저 축구단이 없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타반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서포터스, 진정한 서포터스 만들 수 있는, 그래야지 100년, 200년 이 축구단이 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2부에서 1부로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 운영비 걱정해야 돼. 1부에서 2부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구단 주임이 없애면 안 될까? 우리가 공생을 해야 돼요. 서로 같이. 사실 그러고 보니까 네. 참 웃기네요. 네. 한국 프로축구에서는 1부에 있으나 2부에 있으나 일단 뭐 얻어지는, 관중 들어오는 것과 미디어 노출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실질적인 수익 구단 구조는 수익 면에서는 큰 비슷하죠. 차이가 없는데 네. 팀이 죽내 사내 정도로 잘 받아들이잖아요, 현장에서는. 근데 저는 그거 바꿔야 아까 의식 변화를 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광주FC 그래요. 70억에서 쓰다가 100억 쓴데 아니 1부에서 70억 쓰면 안 되나요? 네? 지금 있는 팀 잘 만들었잖아요. 제가 보기엔 광주FC 훌륭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순간 플레이오프에서도 네. 아주 좋은 경기력을 좋은 보여줬잖아요. 경기력 보여줬어요. 그러면 있는 선수들을 그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있을 때부터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승강을 했으면 저런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광주FC가 갑자기 일부에 올라갈지 몰랐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성 있는 거를 해가지고 선수단 구성도 하고 선수 육성을 했다라면 저렇게 걱정 안 해요. 갑자기 몇십억이 네. 더 필요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그거죠. 없어요. 왜 네. 그 선수 데려가면 되는데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선수 우리가 데려가면 돼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떠날까 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3년, 4년, 5년. 자, 아까 쇼남베르 말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없앤다는 얘기 안 합니다. 2부 떨어졌다가 없애면 자, 돈만 있어. 이번에 세레스 오사카인가요? 이번에 정말 많이 쓰고 떨어진 네, 팀이 있죠. 포르란 포르란이 데려오고. 연봉이 외국인 2명한테만 연봉 100억이에요. 60억, 포르란 60억에 브라질 선수가 또 40억. 40억, 100억 썼어요. 두 선수한테. 웬만한 구단 1년 운영비네요. 근데 그 팀 네. 떨어졌잖아.
쇼난 베른말에 쓰는 1년 두 선수한테 주는 연봉이면 쇼난 베른말의 1년치 운영비예요. 근데 거기 떨어지고 여기는 승격했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만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만. 돈으로만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남아 있고 돈을 적게 쓴다고 해서 근데 저는 시스템이라고 봐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축구 현장에 있는 분들이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한준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독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한 두 가지는 확실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뭐든지 이제는 자생력을 키우는 컨셉 위에서 다른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다른 거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실을 다져야 되고, 두 번째는 라이트 팬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박공훈 국장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정말 일반 지역민들이 이 팀을 내 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비율을 늘리는 것, 그것이 없이는 사실은 한국 프로축구가 앞으로도 어려움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자생력의 바탕 위에서 뭐든지 정책이든지 뭐든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고장의 지금 팬이 아닌 사람을 하나라도 더 팬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모든 또 역량이 집중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돈을 쓰는 구단은 써야겠죠. 예, 아시아를 명문 구단, 호령을 해야죠. 예산 많이 들여가면서 아시아를 호령하는 그런 구단들은 계속 돈을 써야 합니다. 리그의 중심을 든든하게 만들어줘야 하고요. 하지만 매년 어떻게 하면 이 구단을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그 시도민 구단들의 경우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뭔가 좀 문제의식을 함께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구인들, 그 현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부터 어떻게 하면 더 한 명이라도 더 지역민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하면 경기력을 더 끌어올리고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 더 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3분 선정해서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에 6개월 정기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아마 K리그에 관심 있는 팬들이라면 하실 말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박공훈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내년 시즌 현장에서 못 뵙는 건 아닌가. 글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잖아요. 그러게요. 걱정이 걱정이에요. 다시 뵐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판매 중심에 계셨잖아요. 예, 제가 뭐 경남 유치원 네, 경남이 내보낸 애들 선수들이 파는, 이만큼 되죠. 이 구단이 그만큼 그 시도에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왜? 전화 많이 오실 거예요.